무엇이든 될 수 있는 바비랜드에서 살아가던 바비가 현실 세계와 이어진 포털의 균열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켄과 예기치 못한 여정을 떠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바비에 관한 10가지 접식 지금 살펴봅니다. 마텔사의 대표 장난감 바비를 기반으로 한 실사 영화의 개발은 2009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마텔사는 유니버설 픽처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프로젝트는 무산됐죠. 2014년 4월 마텔사는 소니 픽처스와 영화를 시작하기로 발표했죠. 이번에는 2015년 3월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제작한 에이미 파스칼이 제작팀에 합류해 제작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2016년 12월 에이미 슈머가 주연 출연 협상에 나섰으나 2017년 3월 I Feel Pretty의 캐스팅이 이루어지면서 협상은 종료됐죠. 에이미 슈머는 하차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스크린에서 만날 바비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는데요. 그해 7월 소니 픽처스는 앤 해서웨이를 주연으로 염두했지만 영화 제작 준비 자체가 지지부진하자 2018년 4월에 선임된 마텔의 CEO 이논 크리즈는 영화화의 권리를 다시 회수합니다. 2018년 10월 소니 픽처스의 제작 옵션 기한이 만료된 후 이논 크리즈 마텔 CEO는 마고 로비와 만난 후 출연과 제작을 동시에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고 로비는 남편 톰 애커리와 함께 설립한 제작사 럭키챕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이토냐, 버즈 오브 프레이, 프라미싱 영우먼 등을 제작했죠. 배급사를 찾기 위해 워너 브라더스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마고 로비는 바비로 10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어 작은 아씨들을 감명 깊게 본 마고 로비는 감독 그레타 거익을 시나리오 작가로 고용했죠. 그레타 거익은 자신의 파트너인 노아 바움백이 함께 각본을 쓴다는 조건으로 계약에 수락했는데요. 대본을 쓰면서 영화 사랑에 빠졌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연출하는 걸 견딜 수 없어 연출까지 맡게 되었다라면서 그레타 거익은 2021년 7월 감독으로 선임됩니다. 바비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오프닝 장면을 패러디한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패러디는 바비 인형이 1959년 처음 등장했을 때 그리고 영화가 개봉했을 때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은유입니다. 바비가 등장할 때까지 소녀들은 아기 인형을 가지고 놀았지만 흑백 수영복과 곱슬머리의 성인 여성 인형이 등장하자 소녀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혀 아기 인형을 산산조각 내는데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유인원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보여주며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것과 달리 바비는 여성이 어떻게 모성의 중심 사고에서 탈피해 또 다른 고정관념에 빠지게 됐는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레타 거익 감독이 바비 속 바비랜드를 구현할 때 가장 중시했던 것은 진짜 같은 인위성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감독은 여러 작품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와 개 토토가 토네이도에 휩쓸려 마법의 땅 오즈에 착륙하면서 벌어지는 여정을 담았는데요. 도로시가 노란 벽돌길을 걸으면서 오즈를 여행하는 것처럼 바비는 핑크 벽돌길을 통해 현실 세계로 향합니다. 그레타 거익은 프랑스 출신의 거장 자크 드미 감독의 두 뮤지컬 영화 쉘브르의 우상과 로슈포르의 숙녀들도 참고했는데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쉘브르의 우산은 알제리 전쟁이 진행 중인 1950년대 후반 두 연인의 인생을 바꾼 결정을 담은 송스루 뮤지컬이죠. 이어 로슈포르의 숙녀들은 두 여성이 사랑을 찾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 영화인데요. 그레타 거익 감독은 파스텔 색상의 사용과 초현실적인 것들이 좋았다고 밝혔죠. 또한 마고 로비가 연기한 바비의 헤어스타일은 두 작품에 출연한 까뜨린느 드네브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끝으로 팀 버튼 감독의 가이손 속 환상동화 같은 공간적 배경과 색감도 도움을 받았죠. 그레타 거익 감독은 이 영화들은 우리가 진짜 같은 인위성이라고 부르는 걸 최고 수준으로 구현해냈다라면서 스튜디오에 그려진 하늘은 환상이지만 동시에 정말 거기에 존재한다. 그려진 배경은 정말로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감나지만 환상일 수밖에 없는 그림들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레타 거익 감독은 어릴 때 나는 화사한 형광 핑크색을 좋아했지만 바비랜드는 핑크색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담아야 했다. 형광 핑크, 흐릿한 파스텔 핑크 등 모든 핑크톤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라면서 작품의 풍성함을 배가하기 위해 핑크색이 전달하는 다채로운 이미지들이 작품에 고루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했는데요. 이에
소망과 편견부터 다키스트 아워까지 총 6번의 아카데미 미술상 후보에 지명됐던 사라 그린우드 미술감독은 제작 초반 단계부터 다양한 결의 핑크색 요소들을 여러 방면으로 연구했죠. 바비의 세트장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무대 전용 페인트가 사용됐는데요. 바비랜드의 의상, 미끄럼틀, 주방, 드레스룸 등 모든 소품과 구조물 등의 핑크색 페인트가 동원됐고, 이에 따라 세트장 구현을 위해 공수됐던 페인트 회사 로스코의 형광 핑크 페인트색이 모두 품절됐다고 하죠. 색계로 64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촬영상을 받았으며 브로크백 마운틴 등으로 아카데미 3회 촬영상 후보에 지명됐던 로드리고 프리에토 촬영 감독은 바비를 위한 특별한 컬러 템플릿을 만들어 촬영에 적용했는데요. 이를 그레타 거익 감독은 테크니 바비라고 이름 지었죠. 또한 멕시코 출신의 로드리고 프리에토 촬영 감독은 그레타 거익 감독과 사라 그린우드 미술 감독에게 멕시코의 핑크색인 로사 멕시카노를 소개했습니다. 이 색은 정열과 영원한 사랑의 꽃말을 담은 부겐빌레아의 색채를 바탕으로 하는데, 화가 라몬 말디오세라가 1950년대 멕시코 패션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죠. 그레타 거익 감독은 바비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상이 중요했다. 마고 로비와 의상에 대해 함께 논의했고, 1960년대부터 1990년대의 바비를 그리면서도 특정한 시대의 바비뿐 아니라 보편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작품의 의상은 작은 아씨들로 생애 2번째 아카데미 의상상을 받은 제클린 듀런 의상 감독이 맡았는데요.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바비는 패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바비와 노는 방법이 바비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제클린 듀런 의상 감독은 바비가 입는 옷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비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바비들의 해변 장면을 위해 오리지널 인형의 디자인 독서 대신 1960년대 초반 브리지트 바르도의 해변 의상에서 영감을 얻어 재해석한 의상을 선보였죠. 현실 세계에서 마테 사직원 글로리아는 어린 시절 바비와 함께 놀았고, 죽음, 우울증 등에 대해 같은 생각을 바비와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에 딸 사샤는 글로리아에게 바비와 텔레파시 중이냐고 묻죠. 쉬운 이해를 위해서 국내 자막에선 텔레파시로 번역된 이 능력은 사실 스티븐 킹의 공포소설 샤이닝에서 등장한 샤이닝입니다. 스티븐 킹은 샤이닝을 사람 또는 사물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능력 또는 그런 현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샤이닝 능력을 분류하면 텔레파시, 영동력, 최면, 죽은 자를 보는 능력, 이렇게 4가지로 정리되는데, 작가 스티븐 킹은 샤이닝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영혼 속에서 빛과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비랜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켄 중 한 명을 맡은 라이언 고슬링은 방탄소년단의 지민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라이언 고슬링은 지민이 퍼미션 투 댄스 활동 당시 입은 옷이 내가 켄 역할을 맡으면서 입은 옷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켄에게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다른 켄의 스타일을 따라하게 되면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라이언 고슬링은 켄의 기타를 선물하고 싶다면서 어차피 켄은 잘 연주를 못할 테니 지민이 갖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배우들과 제작진은 촬영 기간 매주 일요일 바비의 레퍼런스가 된 영화들을 함께 관람하며 작품 연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또한 촬영 현장에서는 수요일마다 배우, 스태프들 모두 핑크 옷으로 맞춰 입었다고 하는데, 이는 마고 로비가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한편 라이언 고슬링은 저스트 켄이라는 노래에 심취한 나머지 그레타 거익 감독에게 영화 속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감독은 이를 수락했죠. 끝으로 마고 로비는 하의를 벗고 인형처럼 서 있는 클로즈업을 위해서 미리 설치된 안전바를 잡고 8번 정도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어린 시절 발레를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비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